지도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자, 1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 시작인데 어머니들 기본수 아세요? 기본수? 여기 사실 전문가처럼 아시는 분들 어머니들 많으세요. 기본수 아시는 분? 네. 기본수는 10개인데 0부터 9까지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가 기본수예요. 보통 1부터 10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기본수 10개는 0부터 9의 숫자를 말하는 거고, 자, 이제 입으로 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이에서 수의 개수도 중요하고 그림 그려 풀기가,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많은 도구를 사용해야 돼요. 이게 인지력에도 좋고 아이들 풀기에도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저희 책에 있는 문제로 예를 들어볼게요. 입으로 풀기는 이제 민주와 현우가 줄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문장들 묻는데요. 이거를 아이가 문제를 읽는 게 좋습니다. 읽고 엄마가 옆에서 막 시키고 지켜보지 마시고요. 이렇게 엄마가 한번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답을 쓸 때는 누가 더 많이 넘었냐면, 그러면서 답을 누가 몇 번 더 넘었다, 이렇게 마지막 문장을 다시 되뇌이는 방법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말로 풀면은 생각보다 정리가 잘 돼요.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은 예쁜 입을 많이 움직이도록 해주시고, 자, 사이의 수, 수의 개수 이 부분 보시면 58과 63 사이의 수를 모두 쓰시오. 쉽죠? 이게 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네? 4개? 9, 10, 11, 12. 네, 4개 맞네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계속 세면 중고등학교 때는 안 되죠. 자, 요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수의 개수는 사실 1학년 때부터 해서 고등까지 계속 나오는 도구예요. 기초 도구가 되는데, 요 문제를 할 때 어머님들이 조금 더 나아가시면 좋아요. 자, 58부터 63 쓰고 답에는 없지만 몇 개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아이가 몇 개라고 대답하는데, 그럼 이제 더 어려운 걸 주죠. 100부터 그럼 110은 뭐 이렇게 주죠. 그럼 아이들이 이제 대답을 할 텐데,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수를 일단 단순화하시는 게 좋아요. 저희가 수학을 풀 때는 똑같은 소재 가지고 단순화하면 좋은데, 이제 58과 63은 아이들한테 체감적으로 어려운 숫자이기 때문에 1부터 5 이렇게 낮은 숫자를 일단 단순화시켜서 1부터 5까지 수의 개수는 몇 개예요? 네? 6개예요? 1, 2, 3, 4, 5 5개잖아요. 네? 1과 3, 저는 1부터 5까지의 수는 포함하는 거예요. 1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어요. 1과 5 사이의 수는 3개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여러 번 1과 3까지, 1과 5까지, 1과 7까지 아이랑 여러 번 하세요. 그럼 아이가 규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1부터 5까지의 수는 뒷수 빼기 앞수 더하기 1을 하면 수의 개수가 나와요. 5 빼기 1 더하기 1. 그리고 1부터 3까지의 수 이렇게 하면은 5까지의 수, 뒷수 빼기 앞수 빼기 2를 하시면 되고, 이제 하나 포함하고 하나 안 포함하고 그러면 이제 조절이 되잖아요. 4개 다 하실 필요 없이 뭐부터 뭐까지의 수와 뭐와 뭐 사이의 수, 요 2개 가지고 많이 놀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쉽게 이거를 나중에 수의 개수 구할 때 끄집어냅니다. 이게 이제 복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는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고, 어린 계산 습관은 요 문제 보시면 이제 수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합해서 67이 되는 궤도로 이제 땅을 나누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이가 수학을 이해적으로 접근하느냐 계산적으로 계산하느냐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어린 계산으로 70을 일단 만드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계산법에도 몇십 더하기 몇십이 많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 감각을 거의 체화시켜서 이런 문제 풀 때 좋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낱낱이 계산하기보다 거의 70에 가까운 두 수를 집어내는 어린 계산부터 하는 추론력인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입으로 풀고 그림 그려 풀기 부분은 어떤 수 문제에서도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알고리즘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인데 3 더하기 4면 5, 네모만 나와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 이걸 수직선 그림을 많이 그린 학생들은 쉽게 풉니다. 그래서 그림을 많이 풀고 3에다 어떤 수를 더해서 5개가 됐네. 그리고 이제 구체화하는 게 좋죠. 엄마가 나한테 3개를 줬는데 3개가 있었는데 엄마가 나한테 4개 줘서 5개가 됐네. 이렇게 자기의 일상생활로 구체화시키면서 입으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이가 좀 자유롭게 풀 수 있도록 이거를 엄마들이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들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수학 해결 도구를 가질 수 있게끔 입과 손을 많이 쓰고 그림 그리도록 특히 수직선 그림은 수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요거 풀 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와 숫자의 구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제 심화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 손으로 푸는 거 마찬가지예요. 말로 풀고 손으로 풀고 입으로 풀고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이제 따지는 힘도 점점 나오고 자, 엄마가 함께할 순간이 어디인지 이런 거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와 숫자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나타내는 수는 니은이 나타내는 수의 몇 배입니까? 어머님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거 애들이 생각보다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사 문제를 좀 많이 이 문제 하면서 좀 풀어주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손으로 풀기 같은 경우에는 4장의 숫자 카드 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지점에서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아이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머리만 돌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내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네모 4개를 이제 먼저 그림을 그리시는 거죠. 요런 4자릿수 카드 문제 만들 때는 우리가 얘네들이 들어갈 자리부터 만들어주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 그려만 놔도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아는 것부터 쓰라고 자꾸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다 푸실 수 있으시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수학은 따지는 힘을 키우기 좋은 과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뽑은 이유는 문제 푸는 코드가 문제집에 다 나와 있어요. 이제 지금 이 옆에 나와 있는 풀이쓰기 부분 같은 경우는 문제를 저렇게 푸는 게 현명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저거 네모를 채우기에 급급해하기 이전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자라고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00의 자리 숫자는 5, 10의 자리 숫자는 9 아는 거부터 저 네모 칸에 이제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풀 때 어머님들이 저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이렇게 짚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제 보시면 저것도 상당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저것도 입으로 풀면 좋아요. 생각보다 애들이 하나씩 풀 수 있어요. 그래서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모두 구해라 하면은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먼저 보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판이 나는 부분은 10의 자리인데 10의 자리에 6이 들어가냐 마느냐 6보다 크냐 작냐 요것만 이제 아이들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요거를 말로 풀면은 생각보다 잘 풉니다. 어머님들도 한번 말로 풀어보세요. 나중에 같이 연습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친구가 되는 순간 같이 즐기는 거죠. 자, 이거 곱셈 국어 구구단 같은 경우인데 이게 이제 슈타이너 곱셈 국어죠. 이것도 그 슈타이너라는 사람이 아이들한테 좀 즐겁게 구구단을 알려주기 위해서 개발했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원을 똑같이 그리시고 엄마도 같이 옆에서 해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틀려주면 더 좋아하죠. 아이들이 엄마를 누르는 한 방이 생겨서 그런 좀 요령도 키우시고 자 곱셈 구구가 아까 이제 하나의 고비가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곱셈 구구야말로 말로 자꾸 개념을 말하다 보면 굉장히 좋아요. 자 5 곱하기 6은 5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몇이죠? 예, 너무 쉽죠. 엄마들은 쉽죠. 사죠.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가면은 그 거의 난수표 같이 돼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자, 5 곱하기 6 곱하기 개념 자체를 어머니들이 재설정을 해주실 때
5가 6번 있어. 5가 6번 있는 거야. 자, 그러면 5가 2번이 있으니까 5가 몇 번이 있으면 되니? 이렇게 하면 더 쉽죠? 네, 아이들 되게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곱셈 개념을 5가 몇 번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로 설명해 주시면 좋고, 이거를 하시면서도 또 엑스트라 문제를 더 내주시면 좋죠. 이제 반대로 뭐 7 곱하기 9는 7 곱하기 3은 7 곱하기 9 빼기 7을 9번 했으니까 몇 번을 빼야 되겠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좀 변주해서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곱셈인데, 곱셈을 하실 때 어린 곱셈을 또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큰 수를 그 감각 잡기에 좋기 때문에 해주시고, 자, 요 각각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곱셈을 하실 때, 자, 저 7번 문제를 5초 만에 풀어주세요. 당황하셨죠? 자, 저거를 풀 때 아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어린 계산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금방 찾습니다. 자, 47 곱하기 23은 대략 50 곱하기 20, 약 1000이죠. 아닌가? 네. 그 다음에 18 곱하기 72는 20 곱하기 70이니까 1400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후자가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이 수능 시험 볼 때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감각이 있는 애들은 이해로 풀고 감각이 없는 애들은 다 계산해서 풉니다. 근데 시간이 남으면 확인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검사는 필요하지만 아이들한테 계산 감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했는데 이렇게 몇백 몇십 몇 이렇게 세 자릿수 쓰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림을 해봤다면 나올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자릿수가 되겠다라는 거를 수의 범위를 답을 범위를 좁힐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세 자릿수도 쓰고 이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 엄마의 분노 대폭발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같은 경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이들한테 사실 많이 했던 문제인데요. 이걸 가지고 어머님들이 아이들의 이제 수학자를 만드시는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 5, 6 가지고 곱이, 아유 7분 안 되겠다. 조금만 넘을게요. 자, 3, 5, 6 가지고 가장 큰 곱셈식을 만들려고 되어 있죠. 잘 안 보이시죠? 요거는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써야 되죠? 맨 6칸에 6이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는 5, 3. 왜 그렇죠? 얘는 얘랑도 곱하고 얘랑도 곱하니까 가장 영향력이 센 애예요. 센 애. 이렇게 아이들한테 대결 구도로 얘기해 주세요. 얘가 세기 때문에 얘는 가장 큰 맥시멈 숫자를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넣어봐요. 3도, 얘는 좀 알지. 그 다음에 얘가 10의 자리니까 그 다음 영향력이 세서 두 번째 수 넣고 이거를 또 이제 단순한 숫자 1, 2, 3, 2, 3, 4 이런 거 가지고 여러 번 하게 하세요. 그럼 아이가 이런 결과가 나와요.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세 번째 수. 이런 일반화가 생기게 됩니다. 삼각형. 만약에 이제 이렇게 위가 두 자리고 이렇게 한 자리여도 요거를 많이 해봤던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1 이렇게 되겠죠. 2, 3 요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은 요런 걸 추론할 때 굉장히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이제 두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를 이제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법칙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거 해보신 어머님들 계세요? 지금 종이 좀 나눠주시겠어요? 여기다 풀어보세요. 1, 2, 3, 4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세요.
누가 노려보는 거 보니까 머리인데. 자, 이제 배고프니까 제가 배고프니까 자, 여기가 뭐가 제일 크죠? 4나 3. 4부터 쓰죠. 그럼 여기가 3이 오겠죠? 여기는요? 만약에 여기가 4면 여기가 1일 때가 좋아요? 높아요? 2일 때가 높아요? 2요? 뭐 다 해보죠 뭐. 42 곱하기 31.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해왔어요. 1312, 1302. 얘가 승리예요. 자, 이거를 여러 가지를 해보셔야 되죠. 숫자를 또 여러 가지 넣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이제 그 강사 선생님들 교육하러 가서 굉장히 연구를 일반화하고 싶어가지고 지도하기 쉬우시라고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 이런 U자형이 나와요. 1, 2, 3, 4. 그리고 얘는 이런 N자형이 되는 거죠. N자형인데 그냥 이거를 얘가 다 맞다라고 제가 아직 증거를 못 잡았어요. 왜냐면은 이 수를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해가지고 막 정리하다가 포기했어요. 하도 길어가지고. 근데 숫자만 갖고 했을 때는 대부분 얘가 맞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재미로 수학을 좀 발견하게 하시는 경험을 시간 여유가 있다면 좀 시켰으면 좋겠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눗셈의 그 재수와 피재수, 그러니까 나누는 수, 나눠지는 수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감이 어려운데 나눗셈 문제 풀 때는 요 문제도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 문제 보면은 60 나누기 5, 70 나누기 5 중에 어떤 크기 관계가 어떻게 되냐, 몫이 뭐가 크냐 이런 문제인데 저거를 이제 계산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수능에서 시간 루스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못 푸는 저건 이해 문제잖아요. 나눗셈과 그러니까 나누는 수와 나누는 수의 관계인데 자 이거를 아이들한테 사고할 때는 또 자기 일상생활에서 숫자를 낮춰서 자 피자가 3개가 있고 4개가 있는데 너랑 나랑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 뭐가 큰지 애들이 금방 알잖아요. 피자 수가 많은 수로. 역으로 피자 수는 같은데 사람 수가 많을 때와 적을 때 누가 더 많이 어떨 때 많이 먹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눗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단순화하고 일생생활에 비유하면서 아이가 항상 생각하도록 하면 이러한 그 사고 전략을 아이가 갖게 됩니다. 사실 중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거든요. 자, 어떤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4학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착시 같은 것도 아이들이랑 같이 하시면 굉장히 재밌어하고 4학년도 다 큰 것 같지만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저런 문제 같이 풀어보면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 다음에 도형 개념 같은 경우에는 저 문제가 어려운 아이도 있고 쉬운 아이도 있는데 종이 갖고 직접 해보면 굉장히 인지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도 잘 되니까 도형을 하실 때는 좀 4학년부터는 도형에 그 정의가 많이 나오고 그들 간의 관계가 많이 나올 때 좀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조작해보는 거를 좀 권장드리고요. 특히 도형 개념 잡으실 때는 각각의 도형이 아닌 이유를 말하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발례로 도형의 개념 잡기가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액티비티에 나와 있는 건데 이 종합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정사각형은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내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다. 그냥 사각형은 조건이 덜 까다롭죠. 그래서 그들의 포함 관계를 보면서 자꾸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틀리기 쉬울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개념을 저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까다로운 아이가 필요 조건이 되는 그런 부분을 좀 감각적으로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해주시면 도형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따지는 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크고 작은 도형의 개수 구하기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막노동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경우에서 할 때 확률 사고의 기초인데 이거를 머리로만 푸는 게 아니에요. 막 노동을 해서 감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려도 보고 번호를 매겨가지고 개수를 찾아보는 활동을 많이 해야 중복되거나 빠뜨리지 않는 그런 이제 꼼꼼함이 생기는 철저성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추 능력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점점 수학이 고급 사고죠. 유추 능력은 굉장히 고급 사고예요. 특히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이걸 하기가 쉬워지는데 이제 대각선의 그 개수를 구하는 게 이제 법칙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거를 이제 법칙으로 배우지만 그 전에 이 활동을 많이 한 아이들은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금방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건 한번 이렇게 이것도 막노동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노동하고 찾아보고 관찰하고 그런 문제로 아주 좋습니다.